손도 잡고 하면 지금 어때요? 네네네. 아, 그래도 또 이렇게 잡게 치는 건 다르죠. 그렇게.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지하게 충고합니다.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습니다.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됩니다. 협치를 하자면서 협박만 있었던 것 같고요. 무슨 반공 웅변대회 하는 것이냐.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가지고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이틀을 보면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웃으면서 악수했고 어제 정청래 대표, 오늘 서건석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까지 있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3일이었는데 이 일련의 상황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이게 원래 정치 아닙니까? 정치가 쇼 아닙니까? 연극이기도 하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배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즉각 받아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배우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자기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보는 시각을 조금 교정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순진해서 그런지 정치를 너무 고지고대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치의 속성은 모택동에 따르면은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또는 레이건 대통령의 예를 들면은 정치는 연극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고 편한 마음으로 보면서 정치인의 그 격한 말 하나하나에 일비일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표님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여야 관계. 아니 정치가 원래 이렇지 않습니까? 미국 정치 마찬가지잖아요. 세계에서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는 정치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비교적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치를 하는 나라가 저보고 꼽으라면은 독일, 일본,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는 좀 애매한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러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자리에 앉아서 한 얘기를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거든요. 아이고,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 중에 이분이 고사성어 비슷한 걸 하나 쓰더라고요. 혼용무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혼용무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혼용무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혼미하고 용렬한 군주라는 뜻이거든요. 혼미하고 용렬한 군주다. 이걸 한자, 아주 어려운 한자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혼용무도한 대통령이었거든요. 정신이 혼미하고 무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팩트에 기반한 비판을 많이 했어요. 요사이 보수 언론의 사설을 모은 것 같은 비판을 팩트 바이 팩트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거는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론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할 때는 다 맞는 말인데 다 틀렸다. 이런 반응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틀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잘했다는 말이냐. 국민의힘이 그럼 지금도 불법 개헌을 찬성하느냐 아니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도 믿느냐.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고 출범 이제 100일 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씌우는 비판을 하니까 이게 안 먹게 된다 이겁니다.
네. 아니 그래가지고 송원석 원내대표의 그 발언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노상원 수첩의 제거 대상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이 그런 맥락 아니냐고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실언이죠. 그렇게 사람 생명을 놓고 그렇게 농담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제 정청래 대표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내란 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해가지고 그걸 연장선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그런 어떤 전략적 구상을 나는 밝힌 거라고 봅니다. 예. 거기에 대응하는 송원석 대표의 전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나오려면은 이번에 좋은 기회였어요. 시청률도 높은 데니까 이 기회에 국민의힘은 확실하게 윤석열의 불법 개헌과 부정선거 음모론과 결별했다. 속죄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런 잘못을 하고 있다. 특히 검찰 개혁은 완전히 이건 복수심으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먹혀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하나 낱개로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모으면은 송원석 대표 이야기는 논리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다 맞는데 다 틀렸대요.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만난 거를 가지고도 강성 보수 측에서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양쪽의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장동혁 당대표는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너무 험한 말을 많이 했잖아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윤어게인 이야기하고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면담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총통이라고 하고 뭐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죠. 당대표가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 강성 지지층과의 갈등이 유지될 것이고 특히 양당 모두가 지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6월 지방선거는 거기서 뽑히는 공직자가 한 4천 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규모가 큰 선거는 그렇죠.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그렇죠. 지방선거입니다. 여기에 자리가 많아요. 자리가 많은데 2022년 6월 이준석 대표가 이끈 그 지방선거에서 보수당으로서는 아마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저 경기도지사 빼놓고는 거의 다 석권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비교하면은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로는 도저히 참패를 면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마 자신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세력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천 문제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해가지고 그런 3자 모임은 국민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그림이 하나 그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각자가 처한 그 입장이 너무나 경색돼 있으니까 예. 어제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준석 대표 얘기 말씀하시고 어제 이준석 대표가 저희 프로에 나왔는데 최근에 안철수 의원, 오세훈 시장 등과 해가지고 개혁적 보수 지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고 물어보니까 큰 틀에서 뜻을 모으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딱 기준을 불법 계엄에 반대했던 사람,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한 사람, 보수 성향 사람들은 하나로 뭉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힘만 되면은 창당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창당. 그 정치적인 행동을 창당으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우 컬트 세력에 지금 장악된 국민의 힘은 사실상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또 바로 지방선거와 연결되니까 어떤 그런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소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렇다면 지방선거를 위한 창당이겠죠? 일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창당한다면은 결국 선거를 목표로 하는 수밖에 없죠. 예.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뭐 경선 전당대회 내내는 아주 강성 발언을 했지만 지금은 약간 부드러운 입장에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유독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선을 명확하게 긋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당내 국민의힘 내에서 어떤 입지가 앞으로 있을까 좀 우려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 1년 전에 압도적으로 당대표로 뽑힌 사람이 한동훈 예.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그 개인적 역량, 저는 말과 글이 되는 많지 않은 정치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말과 글이 되는 정치인. 예. 예. 그런 걸 종합을 하면은 그 사람은 상수죠. 상수.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한국 정치판에서. 또 12.3 비상계엄을 진압하는데 앞장섰다는 역사적 업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 정치판에서 가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상수라고 불리는 사람들. 과거에 삼김씨로 불리는 사람들이 상수예요. 그 사람들은 각각이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이 그 급으로 지금 나는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장동혁 당대표가 배제하는지 안 하는지 그 차원에서 논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제 강성 보수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뭐 좀 고립화 시키다 하더라도 생명력, 정치력은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려면 국민들의 지지, 국민의 지지를 계속 유지를 해야지. 그걸 또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예.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이제 친한계에서 나오는 비판이 라이브 방송 혹시 아시죠? 한동훈 전 대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국과 맞지 않고 좀 가볍다. 정치 뭐 인으로서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그런 쓸데없는 지적을 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정치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그게 무슨 라방을 하든지 뭐 거리로 뛰쳐나가지고 1인 시위를 하든지 그건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정치인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가 움직여야 되는데 또 한동훈 씨는 워낙 아는 게 많고 해가지고 그 재미가 있습니다. 예. 수준이 있어요. 예. 그런 걸 왜 참견을 해가지고 하지 말려고 하는지 저는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한국의 보수 인사는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라는 게 권력 투쟁이고 옛날 같으면 정치하는 것은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전쟁을 하든지 암살을 해가지고 권력을 잡는 그런 걸 지금 선거를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해야지. 항상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항상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이준석, 안철수, 한동훈 뭐 이 정도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결국에 한동훈 전 대표도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에 뭐 이른바 깃발을 좀 들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이제 국민의 내부에서 한동훈 세력을 숙청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든지 또는 외부에 큰 변화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죠. 그 힘은 당원들의 지지도 있고 일반 국민들의 지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어려울 때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버틴 거는 국민들의 지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창당을 해가지고 그래도 3석 건졌잖아요. 예. 3석. 그리고 8.3% 지지율을 받았잖아요. 이런 독자적인 힘을 한동훈 전 대표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체력을 길러야 되고 그 체력은 정치인의 체력은 국민 지지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특검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유독 그 저희가 앞서도 다 했지만 사적 유용 의혹이라든가 매감 매직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의 입장에서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걸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들인데 글쎄요. 그 대통령이란 자리, 영부인이란 자리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했던 거고요.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세요? 그럼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김건희 씨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이 그건 저는 압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이요. 그래서 윤건희 정권이란 말이 저절로 나오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과음 그리고 주술에 대한 어떤 관심 예. 이런 것도 연결되고 해가지고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게 나온 거 보면은 그 뭐 그런 종류에 속하는 그 어떤 까짓성 기사가 너무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뭉쳐져 버리면은 나중에 특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종결을 할 때 윤건희 두 사람이 결국 불법 계엄의 원인이다. 바로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엄의 진짜 이유가 뭐냐 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지금 특검 기간이 연장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의 종착점에 예. 종착점이 뭐 연말쯤 된다면은 그게 바로 위원정당 해산 청구 드라이브와 맞물릴 것이고 그다음에 다음 지방선거로 예. 이어질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뽑을 4,000명이 되는 자리가 지금 놓여 있는데 창당도 공간이 생기겠네요, 그때. 창당할 수 있는 세력은 지금 뭐 한동훈 뭐 이런 분들인데 예, 예. 그건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공간에서 자신의 확실한 역할을 잡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보궐선거에 나오든지 뭐 하는 이런 건데 하여튼 정치인이라는 거는 모든 거에 선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오면서 유독 명품, 뭐 장신구, 목걸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관심이 가지는 사람이 심리적으로는 속으로는 좀 허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허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자어로 허영 보면은 속은 비어 있는데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게 하겠다는 그 허영심인데 예. 저는 그분이 허영심이 많은데 나는 허영심 하나만 가지고는 파탄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 허영심과 권력이 유착이 되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형적인.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